자, 그 다음 291번으로 들어가서 You say, 너는 말을 했어. You've come across him at the street corner. come across가 뭐야? 자, 봐봐. A라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B라는 사람이 크로스가 되는 거지.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치다. 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현재 완료니까 그 사람을 봤다고 너는 말을 했어. It can't be true.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동사 시작을 하면서 조동사의 원관념을 이해하는데 화법 조동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제고리 중에 하나가 must의 부정형 3개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차이점을 기억하고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 차이점 3개가 뭐라고 했어? must not, 해서는 안 된다, 외적 강제.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 내적 판단. can not이 뭐야? 부정의 추측. 물론 can not이 할 수 없다는 뜻도 지니고 있지만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능력과 가능의 표현으로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외우는 것보다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부정의 추측의 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부정의 추측이야. 결코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그러면서 조동사 뒤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자. 조동사 다음에는 특히 이제 화법 조동사지 반드시 누구?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낼 때 그때는 완료형을 이 뒤에다 집어넣는 거지. 사실 우리가 have를 놓고 보면 우리가 have를 보면 현재형이라고 먼저 머리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재형이라고 하면 has도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이때는 현재 완료가 왔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원형을 통해서 완료형을 표시했다라고 보는 거야. 응? 자,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자, 추측 계열이 3개 있다라고 했어. 추측 계열도 뭐?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약한 추측일 때 may have pp 써.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부정의 추측일 때 cannot have pp 쓰는 거지. 그치? 그치? 두 번째 should have pp가 있어. 자, 요 세 놈들은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추측계열이라면 should have pp. 사실 수능에서는 이 should have pp만 2번 냈어. 응? 요즘은 뭐 이제 7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신 같은 데서는 필수인데 그럼 한 번쯤 그런 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물론 내신에서는 must have pp를 낼 수도 있어. 근데 왜 수능에서는 2번 다 should have pp를 냈을까를 고민을 해야 내신의 출제 원리와 수능의 출제 원리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지어지는지도 느끼는 거야.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이지만 자 봐봐.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만 하는데 지금 너희들 마음 중에 그런 한편의 마음이 숨어져 있잖아. 열심히 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얘는 후회의 감정이지만 논리적인 효과로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지. 응? 이런 시간상의 대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437 버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런 효과를 발휘하잖아. 마찬가지로 need 다음에 have pp. 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cannot have pp. 부정의 추측. 요 세 놈들은 자, 추측 계열이 아니라 후회 계열이지. 후회 계열이지. 아쉬움을 내가 왜 그래? 내가 미쳤어. 내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딴 생각을 하다가 auto have pp가 의무지. 뭐뭐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후회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 자, 그럼 봐봐. 자, 너는 길 모퉁이에서 스트리트 코너 길 모퉁이에서 그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말했지만 이 cannot 부정의 추측이 하나가 나와서 결코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 must 강한 추측인데 왠지 모르게 take에다 밑줄 치고 싶은 욕망의 소리가 들려야 돼. 그러면 자, 이때 take 다음에 자, 우리 take과 관련된 오대수거 책 보지 말고 사막이 여기 있어.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 take 동사 다음에 step action measure 따라해봐. step action measure 나오면 조치를 취하다.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자,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some other person 다른 어떤 사람을 자, take A for B take A for B는 위협적인 표현이야. 응? 물론 이거를 take의 느낌을 폭넓게 받아들여서 take를 받아들이다. A를 B라고 받아들이다라고 받아들여도 충분히 되기는 하지만 A를 B로 착각하다는 뜻, 어려운 뜻이니까 꼭 반복적으로 조심해. 이런 take A for B도 바로 뭐야?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별하는 경계점 중에 하나야. 그 다음 292번.
You may have missed her usual bus. May have pp니까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그녀는 아마 그녀가 평소에 타던 버스를 이때 miss 아주 기본적인 거 두 가지 뜻 떠올라야 된다. 첫 번째가 뭐야? 그리워하다. 두 번째 놓치다. 여기는 그리워하다야 놓치다야. 놓쳤을지도 모른다지. 약한 추측. 확신의 근거나 판단의 근거는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녀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었거든. 여기 시제 잘 봐. May have pp가 과거의 일이지.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오늘 늦었다는 현재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됐다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의 틀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해. 그다음 293번. 자, need have pp. 자, 봐봐. 종종 이런 것들이 또 약한 사람이 있어. need have pp.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럼 실제로 뭐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난만 붙어도 괜히 주눅 드는 사람이 있어. No. 응? need have pp. 지금 생각해야 돼. 할 필요가 있었어. need not have pp. 그러면 할 필요가 없었는데지. 그치? I didn't have written to him. 자,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어. because 왜냐하면. 자, 그러면 잠깐만. 편지를 쓸 필요 없었다는 얘기는 뭐를 전제하고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거야? 편지를 이미 썼다는 거지. 자, because 왜냐하면 he phoned me. 그는 전화를 했는데 shortly에다 동그라미 쳐. afterward. 그리고 나서 곧장 전화를 했다. 자, 이게 옛날에 평가원 문제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인데 지금은 전부 다 내 말이 맞다는 걸 다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나는 얘를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품사 선택이라는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품사 선택의 문제가 수능에서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사람은 뭐 분사구문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유사보호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 수능 역사와 평가원 문제 시험의 역사에서 아무도 그런 분사구문과 또 뭐야? 유사보호 문장을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문제라는 것은 원래 토익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토익이나 토플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보자마자 유사보호니 분사구문이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 안 해요. 응? 자, 봐봐. 우리 여기 한번 봐. 주어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와. 응? 그러면 이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꾸며주겠지. 부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동사를 꾸며줄 가능성이 높아. 이게 품사 선택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를 나중에 뭐 이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추가 보호를 써서 이 형식에 추가 보호가 들어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반면에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이 형식으로 한정됐겠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왜 평가원에서 이 기본적인 품사, 수식과 피수식에 관계하는 기본 문제를 냈느냐? 자, 여기 봐. 영어를 영어적으로, 자,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는 열쇠고리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우리 현재 완료 때도 얘기했지. 단순 과거가 시제적으로 훨씬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느껴지지. 반면에 현재 완료는 우리말과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현재 완료를 완료 계속 결과 경험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의 원관념을 얼마만큼 이 437 기본초 과정에서 제대로 인식시키느냐가 진짜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자 봐봐. 수영을 잘한다. 동사 부사 관계야. 우리말로 자연스러워. 얘가 우리말로 자연스럽지 않지. 그 스위머. 착한 수영 선수야? 착한 수영하는 사람이야? 그럼 물에 빠진 사람 먼저 구하고 자기는 죽어? 의인이야? 자, 요 출제 원리야. 우리말에 이런 수식 피수식 관계가 영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 배우고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를 중학교 때 배우고 난 뒤에도 수능에서도 평가원에서도 계속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문제는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역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영어의 흔적들이 끄집어 올라야 돼. 봐봐. late는 늦은 늦겠지. 하지만 여기에 li가 붙으면 뭐야? 최근에라고 뜻이 변화가 생기지. 그치? 마찬가지야. high도 높은 높게로 쓰이지만 여기에 li가 붙으면 뭐야? 응? 대단이란 뜻이 되는 거야. large는 li가 붙었을 때 뭐야? 대체로라는 뜻의 변화가 생기지. 자, 봐봐. lately 최근에, highly 대단히, largely 대체로.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nearly는 거의지. nearly는 거의지. 이런 식으로 뜻의 변화가 되는 거 지금 거기 쭉 적혀져 있지. 쭉 적혀져 있지. 그치? 마찬가지야. 딥은 깊은 깊게가 다 돼. 하지만 딥리가 되면 몹시란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short는 짧거나 부족할 때 써. 짧거나 뭐가 부족할 때 써. shortly는 곧장이나 간결하게 쓰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의 품사 선택을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두 번째 단계가 누구라는 거야? 형용사 부사가 품사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 그 뒤에 li가 붙으면 이건 형태적인 접근 아니야. 어떤 단어에 li를 붙이면, 즉 형용사 뒤에 li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 레벨은 여기 나온 것처럼 nearly는 거의, largely는 대체로, highly는 대단히, deeply 역시 대단히 또는 몹시, lately 최근에, badly 나쁘게라는 뜻도 분명히 쓰여. 하지만 몹시라는 강한 긍정일 때 쓰는 거, surely 곧장이나 간결하게.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야? 얘는 거의 우리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외웠잖아. hard는 열심히나 단단한이란 뜻, 형용사 부사로 쓰이지만 hardly가 뭐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지. 출제 원리를 타고 들어가는 말이야. 응? 출제 원리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294번. The stranger. 자, 봐봐. 그 낯선 사람들. 자, 그 낯선 사람은 cannot have pp니까 부정의 추측이지. lose one day 결코 길을 잃어버렸을 리가 없어. for 왜냐하면 I explained. 내가 설명을 했는데 the route. 그 길을 many times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그에게 지도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려줬다는 얘기지. 자, 이때도 for는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잡아주면 돼. 자, 대문자 and가 있는데 이것도 개념적인 거 하나 좀 잡아줄 게 있어. 자, 벗에 대해서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기본 원리들을 자, 잘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벗. 그러나 익스터트 not only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and도 마찬가지야. and는 제일 쉬운 레벨에서 그리고가 있겠지? 그리고가 있고 두 번째 명령문 다음에 and가 주어지면 그럼 뭐야? 명령문 다음에 and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 and you will succeed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 긍정의 조건을 가정할 때 그러면이 있지. 세 번째부터 애들이 잘 몰라요. 응? 대한민국에서 이거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나밖에 처음에는 없었던 거야. 응?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쓸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얘가 T1 시간적으로 먼저 이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난 일을 and를 통해서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먼저 일어난 일이 나중에 일어난 일에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사이가 시간 순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으로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인과관계지. 그치?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라고 뜻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때 인과관계 방향을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써로 바꿔 써도 돼. 하지만 and도 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네 번째.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대문자로 and가 주어졌을 땐 약간 느낌이나 뉘앙스의 차이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 응? and. 대문자 and가 나오면 뭐야? 게다가 정보의 첨가의 역할을 해요. in addition이랑 효과가 똑같아져. 자, 뭐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뭐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자, and.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뭐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대문자 and야. 게다가 in our time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는 taught 배웠어. 그러면 trial 어린 시절부터 대절 이하의 사실을 배운 거지? 목적어 후치 현상이야. 자, be taught의 직접 목적어 을에 해당되는 말은 대절 위아래 같이 목적어 후치라고 적고 이 목적어 후치가 최근 수능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을 변별력을 유지할 때 많이 쓰는 출제 기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 자, scientist 과학자들은 not only 나왔으니까 벗이나 벗어서 찾아야 돼. bring plenty to the world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 또한 bring peace 평화도 but also가 보이지?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웠어. many of the scientists 그리고 과학자들 그들 자신 중에 많은 사람들도 must have pp 이러한 사실을 믿었던 게 틀림없다지. 잠깐만 해석이 아닌 독해해봐. 무슨 말 한 거야? 응? 자, 아까 우리 어떤 얘기했어? must have pp다. have pp는 내신에서도 돼. 하지만 수능에서는 왜 두 번이나 다 should have pp만 냈다고 했어? 그때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나오면 우리의 시선을 과거 쪽으로 뒤돌리는 거지. 근데 should have pp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가 제일 강력하다고 했지. 지금 이 두 문장 봐봐. 자, 게다가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들이 세상에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주고 평화 또한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 과학자들 자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 사실을 믿었던 게 틀림없다지. 그럼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노리는 거지. 자, 봐봐. 이게 바로 구문독해야.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자,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나왔을 때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계열보다 후회를 나타내는 should have pp, need have pp, ought have pp가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독립적으로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이걸 더 사랑했다고 했지. 근데 지금 이 두 문장이 문맥에서 결합이 되니까
추측의 느낌이 있는 must have pp는 무슨 효과를 발휘해?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영어가. 구문 독해에서.